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워낸다. 금요일이죠? 오늘만 좋은 하루 보내시면 또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만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구독자님이 연락이 와주셨습니다. 잠깐 공유하고 갈까요? 배울 점이 너무나 있으신 구독자님이시거든요. 천천히 갑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님. 항상 타임님 방송에서 함께 하루를 출발하고 있어요. 제 영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루틴이 되신 분들, 습관이 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71년생 돼지띠입니다. 저랑 띠가 똑같네요. 저도 돼지띠죠. 재작년 FTX 사건 이후에 리플 10만 개를 목표로 모아가고 있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보니까 리플 8만 5천 개, 이더리움 클래식 400개, 파일코인 1200개, 도지코인 10만 개, 온톨로지랑 스트라티스도 좀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시는데 저랑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겹쳐요.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도지코인 저 또한 계속 DCA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코인을 투자하는 현 시점에서 약간의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여유 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와 이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DCA로 모아갈지 아니면 현재 포트폴리오 이 코인들의 수량을 더욱더 늘릴지 고민이 되는데요. 타임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제 의견 한번 볼까요? 포트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 추천은 리플을 일단 10만 개 정도 목표로 하셨으니까 리플 10만 개 거기까지는 채우시고 앞으로는 비트와 이더를 담아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단 DCA로 적립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5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짧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좀 권장을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구독자님의 답글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리플은 지금처럼 하루에 30개씩 매일매일 하루에 30개씩 모아가시고 있어요. 비트와 이더는 주 단위로 DCA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역시 너무나 멋있는 구독자 선생님. 경남 사천에서 자영업하고 계신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 XRP뿐만 아니라 도지코인과 파일코인,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천천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멘탈을 위해서라도 XRP만 투자하기보다는 메이저 알트 코인, 비트, 이더는 당연히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분산화 작업하면서 반감기 사이클까지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죠. XRP의 ETF를 확실히 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ETF 더욱더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리플의 CEO는 XRP의 ETF를 굉장히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디지털 생태계로 가고 있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과도기 시점에 있죠. 굉장히 초기 시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정도만 ETF가 됐는데 앞으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가 승리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비트와 이더는 21년도 불장 때 선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XRP도 선물 먼저 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분석에 따르면 XRP 현물 ETF 출시보다는 선물 ETF 출시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선물이든 현물이든 반드시 전통 금융과 맞물리는 ETF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수탁업체 코다라고 하면서 코다는 처음 들어보네. R3의 코다 플랫폼은 아는데 국내에 또 수탁업체 코다라는 게 있었구나. 보관 중인 가상자산만 8조 원을 도달했다. 코다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지? 천천히 갑니다. 기관들을 위해서
법인이라든지 기관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파트너,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관급들이 그 법인 회사들이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구나. 여기에는 어떤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봤더니 우리나라 국내 1위 금융회사라고 나오면서 여러분이 친숙한 은행이죠. KB 국민은행 또한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이 말의 시사점은 뭘까요? 이제 슬슬 전통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런 1금융권에 암호화폐를 직접 맡기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천천히 이런 코다 플랫폼과 함께 확장되고 있구나. 머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이제 슬슬 디지털 생태계와 맞물려 가겠죠. BIS 국제결제은행이 영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한국은행 이제 CBDC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올해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 CBDC의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총재죠.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트럼프가 떠들어도 연준이 떠들어도 그 금융의 우두머리인 IMF와 BIS와 월드뱅크가 이미 모든 프로젝트, 논문을 통해서 점점 금융 포용성, 새로운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CBDC 파일럿 점점 해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신경제, 경제의 디지털화 완전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중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가 있는 거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서 점점 디지털 생태계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 중심축이 된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겠죠. 지금 현재 리플의 XRP 레저 안에 있는 그 CBDC 플랫폼으로서 구현된 나라들 정말 많습니다. 팔라우, 러시아, 몬테네그로, 우루과이, 홍콩, 일본, 뉴질랜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CBDC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써 런치가 된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어요. 나이지리아는 과거부터 블록체인 정책을 채택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면서 브릭스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경제가 불어닥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서 당연히 CBDC 런치가 됐으니까 리플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디지털 생태계에는 XRP 레저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 그 과도기 속에 XRP를 투자한다라는 것, 펀더멘탈이 강력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 깊숙하게 포함된 친구와 엮어져 있다라는 것. 우린 반드시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그 메이저 코인들의 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 문명을 앞질러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선구자의 위치에서 시대의 흐름을 만끽하면서 올해와 내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보고서 역시 나오고 있죠. 중앙은행의 90%가 CBDC를 연구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새로운 금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와 함께?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와 함께요. 그 중심에는 리플의 CBDC 플랫폼으로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파생된다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홍콩의 중앙은행도 기관을 위한 디지털 자산 복원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최근 기사죠. 2024년 2월 20일 기사. 홍콩 또한 슬슬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점점 크립토 생태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기관급 커스터디 대표업체죠. 리플이 인수한 회사 작년 5월에 인수했죠. 메타코는 이미 모든 세계 금권과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랑스의 최대 금권 BNP 파리바 역시 메타코와 손을 잡은 거. 하나 더 나아가서 HSBC죠. 영국의 최대 은행 또한 리플이 소유한 메타코와 함께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관급들이 암호자산을 커스터디하는 부분에도 리플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메타코의 플랫폼 채택이 증가하면서 XRP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전통 금융권에 아예 흡수되면서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미 영국의 최대 금검 HSBC에서는 XRP 레저를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천천히 우리는 그 공부를 통해서 선구자의 위치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차트들을 뒷배로 한 SC벤처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합적 회사를 가지고 있는 SBI 홀딩스,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확장되겠죠. 점점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부분에 리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최대 금권들이 슬슬 합작 회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요. 비트코인 포모는 아직 없다. 이제 슬슬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죠. 이제 다시 갑니다. 버블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포모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 아직까지 그 대중들은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관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점점 경기는 현재 어렵지만 포모의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중들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으로 봐도 연에 3.5%로 계속 동결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는 동결이긴 한데 그 적용되는 실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야. 투자를 하기가 너무 꺼려지죠. 그 틈을 타서 세력들은 슬슬 포모의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긴축 충분히 장기화될 수 있어. 물가 안정 확신은 아직 이르다. 아직 너희는 투자하지 말라는 그 미국과 한국 같이 연결돼서 간다. 모든 금권들, 세력들은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제 슬슬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겠죠. 이더리움 몇 달 내 비트코인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것.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달려줬으니 알트코인 시장 순환매 장세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조정이 한번 왔으니 이제 다시 포모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 수량에 집중해 주시고요. 가상자산 디커플링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네요. 저의 두 번째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현재 올해 연말 시점 반감기 사이클로 그 슈퍼 불장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지만 반드시 연말에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크립토 생태계가 크게 불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금융 리스크가 오겠지만 그 이후 연말에는 이제 ETF 영향권 들어온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와는 디커플링이 되겠죠. 이제 슬슬 달러의 힘을 빼면서 현물 경제에 대한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돈이 불어닥칠까요? 바로 디지털 경제 쪽으로 AI와 블록체인 짝꿍으로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섹터로 돈이 불어닥칠 겁니다. 연말에는 엔비디아 또한 엄청난 상승이 불어오겠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과 함께 나스닥 지표,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암호화폐 생태계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따로 노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XRP로서 도매용 CBDC, B2B 결제, 새로운 금융의 망이 이 친구, 이 회사와 같이 불어닥친다라는 거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수량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0개씩 XRP 사는 거 너무 리스펙합니다. 저 또한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전 그거 귀찮아요. 뭐 DCA인가 뭔가 적립식으로 뭐 산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100만 원 넣고 즐길게요. 이게 쉽냐고. 가격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쵸? 매일매일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 대표님도 매일매일 리플을 DCA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배우면서 천천히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매일매일 DC하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금요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